안녕하십니까.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수험생들의 복은 뭐 합격이죠. 근데 복은 우리 옛날 그 표현으로 보게 되면 복은 짓는다 그러죠. 밥 짓고 옷 짓고 집 짓고 복 짓고 만드는 거예요, 본인이. 그죠? 본인이 열심히 해서 올해 좋은 한 해가 돼서 올 연말에는 다 합격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제학은 이제 오늘 처음 개강인데요. 이 두 가지 종류의 유인물을 지금 제가 드렸는데 첫 번째 거 한번 보십시다. 그게 제가 연간 우리 일반사회 그 팀의 이제 그 강의 스케줄 계획입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1, 2월 지금이죠. 그 다음 3, 4, 5, 6에 상반기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7, 8월, 9, 10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작년하고 달라진 게 우리가 강의를 투 트랙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제 재수라고 할까요? 그래서 경험이 있는 분들 이렇게 나누어서 하게 되는데, 우선 이제 오전에 지금 진행되는 게 거기 있는 대로 기본 이론. 그래서 1, 2월 달에는 기초, 3, 4월 달에는 심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요거를 1, 2월 달에 한 달에 해쳤어요. 한꺼번에 해쳤어요. 그 대신 이제 일주일에 하루에 2번씩. 굉장히 강의 부담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으로 끝내니까 미흡한 점도 많고, 그래서 올해 스케줄 한번 바꿔봤습니다. 우리 팀에서. 그래서, 기본,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경쟁을 물론 여러분이 생전 처음 하는 분들은 없죠. 학교에서 다 하셨을 거고. 그렇지만 올해 처음 하시는 분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학교 공부할 때는 노느라고 바쁘지. 그러니까 하긴 했는데, 그게 벌써 once upon a time이죠. 4년 전 뭐 이렇게 배웠을 테니까. 그래서 올해 처음 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기본 이론이에요. 이건 반드시 필수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걸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2번으로 갔어요. 그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뭐 2번 보게 되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1, 2월 달에 기초, 3, 4월 달에 심화. 교재는 똑같습니다. 제 교재, 우리 팀의 그 점법 교재, 이걸 가지고서 아주 다이나믹하게 빨리 해야 되겠죠. 시간이 이제 없으니까. 그래서 기초, 심화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는 거예요. 한번 보고 2번에서 이론 끝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5, 6월 달이 이슈 파이팅 해서 이론 최종 정리.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론은 흘러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거기 경제학 원론 1, 2월 달 해놓은 거는 작년. 그러니까 공부를 한번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처럼 올해 이제 처음 하시고 시험을 봤는데 여의치 않아서 이제 한번 다시 해야 되는데, 근데 보통 문제가 이제, 그쵸. 한번 시험에 떨어지면 이제 12월 우리 말에 발표가 됐는데 시리에 잠기고, 그러다 보면 한 6개월을 놀아, 그냥. 그래서 한 7월쯤에 하게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요건 내가 강요하다시피 앞에 있던 분들한테 얘기했는데, 잘 되면 좋고, 혹시 여의치 않아서 잘 안 되면 무조건 1, 2월부터 공부 시작해라. 그래서 요거는 경제 원론이에요. 여러분들 흔히 기본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중구 교수님, 그 다음에 이제 김대식 교수님 3인공점에 교육했는데, 제일 읽기 편하고 쉽고 정리하고 우리 시험에 맞는 게 이중구 교수님 책인 것 같아요. 요거를 그 1, 2월 달, 2달 동안의 오후에 역시 일주일에 한 번입니다. 이분들은 큰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서를 꼼꼼하게 한번 읽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1, 2, 3, 4월 이렇게 해 가시면서 틈나는 대로 원론책을 보시되, 그렇죠? 여러분은 같이 보는 거니까, 이 원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이중구 교수님 책하고 병행해서 같이 쭉 읽어보는 게 좋겠어요. 그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할게요. 그래서 작년에 하시고 올해 재수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1, 2월 달에 시작을 해라. 그래서 공부하는 분위기도 다시 복원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1, 2월 달에 기초 이론, 그 점법 그 교재 있잖아요.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날 이렇게 만나서 기본적인 부분을 한번 쭉 보고, 그 다음에 3, 4월 때 되게 내용이 겹치겠죠, 뭐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걸 2번 이게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 6월 달이 요게 이제 말하자면 올해 시험에 당락을 좌우하는 마지막, 그때까지 이론 정리 완벽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후에 기출문제.
요걸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을 해 놓고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7, 8월 달이 우리가 진도별 연습 문제 갑니다. 그리고 9, 10월 달이 모강, 동형 모의고사 이렇게 진행이 되고 11월 달에 정리, 올해는 11월 말이었죠. 11월 말경에 해서 시험 보고 합격, 12월 달에 그렇죠.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고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1년의 끝을 낼 수 있어요. 그 대신 이제 경제 언론이나 다른 과목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도 학교에서 다 하셨잖아. 그러니까 요 과정으로 따라서 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그 대신 이제 저도 그렇고 뭐 우리들이 계속 여러분에게 잔소리 많이 하겠죠. 근데 어른들의 잔소리는 보약입니다. 그대로 하십시오. 그대로. 근데 여학생분들 그대로 해. 말하면 하는 대로. 남학생들은 너나 잘해 임마 뭐 이러고 있고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딴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방법이 없고 정확히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그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최적화된 프로그램이다. 매년 조금씩 수정은 되겠지만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드리는 거니까 요들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유인물의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면 그러니까 일반사회 경제교육의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내가 쭉 그렇게 그래서 맨 왼쪽이 점프업 교재 교재 편성입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가 2인공조, 맨큐, 3인공조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하시는데 점프업 교재로 하겠죠? 요걸로 진도 나가는데 여러분 각자 원론책 갖고 있죠? 어떤 책 갖고 있어요? 황동 교수님. 맨큐, 이중규 두 개 어때? 이중구 교수님 책 다 갖고 있죠? 기본서 꼭 있어야 돼. 왜냐하면 점프업 교재 요거는 뭐죠? 이건 다이제스트란 말이야. 그렇죠? 나의 강의용 교재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책에 몰두해 보면은 좋지 않아요. 굉장히 안 좋죠. 그러니까 요 진도 나가는 대로 보시고 그 다음에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원론책 내가 거기다 순서대로 정리해 놨으니까 꼭 한번 읽으세요. 자, 공부하는 순서는 좀 이따 더 잘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맨큐 책도 좋은데 두 개가 있다면 이중구 교수님 책으로 보십시오. 같이 보면 더 좋은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3인공조 책이 굉장히 좋은 책이죠. 근데 좀 헤비하죠. 읽기가 좀 어렵고 분량도 많고 해서.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이제 공무원 시험이나 다른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걸 읽으라고 내가 강요하는데 우리는 포괄 범위가 그렇게 넓지가 않으니까 이중구 교수님 책으로 하면 충분할 것 같아. 그 대신 꼭 읽어라. 원론을 적어도 우리가 1년 쭉 하면서 한 3회독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점법 교재로 요 교재로 정리하고 그래서 이걸 참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 거기 경제교육 미시 거시 해놨고 그 다음에 4페이지 여기가 이제 중요하죠. 4페이지 5페이지인데 이게 우리 기출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 이후에 경제학이에요. 전체 21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이제 21문제인데 역시 미시가 많아요. 9문항이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계산 문제가 6개예요. 그러니까 미시 경제학에서는 서술형보다는 계산 문제가 압도적이죠. 그래서 근데 거기 나와 있는 걸 보면은 그죠? 수요 공급 이론에서 2개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 이론의 응용, 소비자 잉여, 세금 부과하는 문제. 그 다음에 소비자 선택 이론, 의외로 여기가 이제 사실은 미시경제 이론의 아주 핵심이 되는 중요한 부분인데, 출제는, 그렇죠? 저 무차별 이론 같은 데서도 출제된 적이 없고, 후반굴절 이론, 소비자 이론, 응용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생산 비용 함수 안 됐고, 시장 이론 역시 중요하겠죠. 여기서 3개의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의 단기 균형, 장기 균형. 그 다음에 독점, 규제 문제가 나온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관심사가 경제 문제에서 할 이슈가 이제 분배 문제겠죠. 소득 분배. 그래서 요소 시장, 분배. 그 다음에 이제 후생 경제학, 시장 실패. 이 부분이 의외로 그죠. 굉장히 큰 중요한 주제이긴 한데 한 문제만 나왔어요. 작년에. 그럼 이렇게 해놓고 보면 사실 기출문제를 이렇게 보면 공부할 게 없어. 그렇죠?
뭐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문제는 거기 공란으로 즐비하게 돼 있죠. 그리고 시장 실패하는 것도 주제가 보통 여러 가지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어떻게 돼요? 긴장감이 빡 드는 거죠. 그렇죠? 어디서 이제, 그렇죠? 여태까지 출제 안 된 부분에서 출제가 될 거다, 이거지. 그 다음에 난이도가 달라질 거고. 그래서 이게 전부, 그렇죠? 트랩이라고 보면 되겠어. 함정, 여기서 나오겠구나. 출제된 적은 없다. 그러니까 골고루 출제, 공부가 돼야 되겠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를 보시면 거시형제죠. 거시형제학에서는 6개요. 계산 문제가 2개였고요. 거기 보면 이제 실질 국민소득 결정, 재정정책. 그 다음에 그 준비한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출제는 안 되고 있죠. 개별함수, 화폐금융론. 그 다음에 역시 중요한 게 이제 수요 공급 이론이죠. 그래서 ADS 모형, 흐름, 인플레이션 실업. 요 부분, 3개 문항인데, 요게 각각 변별력은 그 해에 변별력을 갖는 문제였어요. 요거를 잘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이제 국제경제학이 6개죠. 무역이론, 수지론인데 딱 3개씩이야. 근데 무역이론은 3문항인데 계산 문제가 2개. 그 다음에 국제수지론이 3문항인데 계산 문제가 하나 이렇게 출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이제 이걸 보고 요거 출제된 게 여기니까 요것만 공부하세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출제가 된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고 출제 안 된 부분이 이제 내년도에 나올 부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골고루 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경각심을 갖고 그다음에 공부하면서 도대체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 거야. 보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2번째 유인물이 기출문제입니다. 물론 점법 교재 다 해설도 해놓고 뒤에 실려 있는데 문제만 내가 따로 모아봤어. 한번 보면서 가면서 봐라 이거지. 그래서 거기 기출문제 데이터의 1페이지에 미시, 거시, 출제 해놓고 그 다음에 그렇게 그 진도별로 미시경제, 거시경제, 국제경제 그렇게 문제를 쭉 배열을 해서 문제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채워서 그렇죠 서술형 문제로 해나가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사전 정보가 있죠. 학원에 오기 전에. 그래서 내가 우선 이제 결정이 공부할 거냐 말 거냐 내가. 그 다음에 학원은 어디 할 거냐. 그 다음에 또 타임 스케줄 어떻게 잡을 거냐 많은 고민을 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 방문각 여기를 와주셨어요. 아주 감사드립니다. 잘 왔습니다. 합격의 문입니다, 여기가. 시작해야 되죠. 그런데 선생은 여러분한테 말하자면 저 네거리 교통신호의 경찰 아저씨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가지 마요. 일로 가세요. 그렇죠? 그 얘기밖에 여러분에게 못 해드린단 말이야. 저의 역할은 일로 가지 말고 일로 가세요. 이거 보세요. 다음 신호 들어올 때 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가이드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그 길에 가면서 뭘 가서 구경하고 여기 뭐가 있고 여기 뒷골목 가면 무슨 맛있는 맛집이 있다. 여러분이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부 여러분 뭐 초등학교 가기 전서부터 여러분 다 영재교육 받았지. 훌륭한 가문에 각광을 받던 그 공부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전문가들입니다. 여러분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에 자신이 있다 하니까 내가 시험 공부해서 나름대로 한가닥 했다 이거지. 공부한 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필요 없어. 나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아 이런 게 우리 관심 대상은 아니에요. 그렇죠? 다 기가 막히게 열심히 할 거고. 그 이런 거는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이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 하는 문제죠. 효율적인 전략을 찾아야 돼. 근데 대빠라는 이제 이런 분들 있죠. 예, 어떻게 할 건데? 예, 하루에 16시간씩 공부해서 올해 끝장을 볼 겁니다. 그러면 나는, 아휴, 너는 한 달 있다 다시 갔다 와라. 다시 와라. 일단 해봐라. 너 하루 16시간씩 그냥 아무 짓 하지 말고 앉아만 있어봐라.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런 무모한 계획을 세우죠. 여러분 하루에 학원 말고 그냥 앉아서 몇 시간 동안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중해서 공부하는데. 3시간, 이씨. 3시간이면 안 돼. 그죠? 아, 나는 하루에 지속성이 하루에 3시간이다. 그러면 공부하고 나하고 먼 거야. 에? 다시 물어볼게, 몇 시간? 8시간. 그러니까 나도 그래. 나도 보면 하루에 8에서 한 10시간? 조금 긴박하면 그 이상은 안 돼. 그렇죠? 내가 지난 연말에 영화 몇 편을 봤는데 재밌다고 해서 집중해서 보면 그렇죠. 어떻게 용기를 내서 하루에 2편은 보겠지. 3편 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그 재밌는 영화도 말이요. 2편까지 보라. 아씨, 2편 보라고? 그래. 3편은 아유 안 봐. 아무리 재밌어도 그렇지. 그렇죠? 3편이면 2시간씩 6시간이에요. 팝콘 먹고 앉아서 콜라 마시면서 봐도 근데 하물며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공부해야 되니까 최소한 이 시간은 확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앉아는 있어.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죠. 오늘 8시간, 10시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잠자리 들면서 오늘 뭐 했지 싶으면 뭐 했지? 한 게 없어요. 어떨 때 보면 책 2페이지 읽고 10시간 보낸 적도 있고. 자, 이거 어떻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전략을 잘 짜야 돼. 그렇죠? 뭐 로드맵이라고 해도 좋고 계획이라고 해도 좋고 전략을 잘 짜야 되는데 근데 이건 해봐야 알죠. 여러분 수험 준비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얘기할게.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공부를 집중해서.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이제 종합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목요일 날 개강했죠? 목요일 날 금, 토 오늘 들어보시면 될 텐데 어때요? 3일 강의 들으니까 할만합니까? 이게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오늘 경제학 듣고 나서 야 이게 지금 교육학까지 포함하면 6개 과목 아닙니까? 6개란 말이야. 그러면 하고 나서 듣는 시간이 있죠. 복습해야 되죠. 마무리해야 되죠. 그럼 이제 오늘 요 경제학 들으시고 난 다음에 전략을 잘 짜라 이거지. 2달짜리 전략을 우선 짜. 그렇죠? 2달짜리를 그래서 1교를 어떻게 짜라.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참 처음 오는 분들이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내일 그니까 오늘 수업 듣고 내일이 일요일인데 내일 저녁까지 이 계획이 2달짜리 계획이 나와야 돼. 어떻게 나오느냐? 시간표가 쭉 있겠죠 이렇게. 오전, 오후, 밤이다. 그래서 월화 쭉 진행이 되는데 학원 들어서 학원 가서 강의 들어야 되는 이 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에 대한 계획 복습이죠. 복습은 보통 2배를 잡아야 돼요. 제대로 하려면. 경제학 같으면 쭉 듣고 그 다음에 노트 한 걸로 보고 점법 교재 보고 그 다음에 원론 마무리하고 내가 숙제 낸 거 답안 작성하고 그럼 2시간이에요. 2시간. 2배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경제학이 4시간이 진행이 되니까 과목당 그렇죠? 저 다른 과목 좀 시간 많이 안 걸리는 과목도 있을 수 있겠지만 따져보면 복습 시간이 여기 이제 숨어 있는 거 요거 해야 돼요. 이거에 대한 계획을 세워라. 계획 어떻게 해? 시간표를 짜라 이거지. 시간표를 정확히 짜고 그 다음에 뭐요? 장소도 정해야 돼. 어디서 공부할 거냐. 나부터도 그래요. 아 내일 뭐 어디 가서 책 보고 레포트 좀 써야 되고 해야 되겠다 해놨는데 나가서 만나고 뭐 친구 만나고 얘기 일 좀 보다가 보면 어디 가서 해야지? 우왕좌왕 하다가 그쵸, 학교 가서 할까? 학원 와서 할까? 내 사무실 가서 할까? 뭐 하다가 집에 가서 해야지 뭐. 불편하다 여기 가보니까. 집에 가서 하긴 뭘 해.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간과 장소 타임 테이블과 어디서 할 거냐 위치와 장소를 정확히 정해놔야 돼. 그렇죠? 이 계획을 짜세요. 2달짜리. 그 다음에 매일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점검 어떻게 하죠? 점검은 딴 거 없어요. 내가 흔히 이제 그런 부탁을 많이 하는데
다이어리를 만들어란 말이에요. 시험 보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매일매일 무슨 짓을 했는지가 기록이 돼야 돼. 그 기록이 안 되면 안 돼요. 그 옛날에 박지성 선수 있잖아요, 축구. 그 다음에 김연아 선수 있죠. 초등학교 운동 시작하는 날부터 은퇴하는 날까지 하루라도 안 빼주고 일지가 다 있다고. 그 사람들이. 옛날에 그 봉주 아저씨 있죠, 마라톤. 새끼 뭐 먹고 몇 시부터 몇 시에 어디서부터 뭘 했고, 심지어 박성희 중학교 그 자기 다이어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중학교 3학년짜리가 오늘 1시부터 2시 뭐 몇 시까지 왼쪽 발로 드리블 연습했다라고 써 있어. 그랬는데 뭐 잘 됐다 안 됐다 그걸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들은 그걸 그대로 국가대표 코치 할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서 그대로 트레이닝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걸고 공부하는 건데 정확히 해야 돼. 매일매일 다이어리를, 그렇죠? 근데 이 길게 쓰라는 게 아니요. 그럼 오후에 4시간 뭐 2시간 뭘 했다 그러면 뭐 했다. 일주일만 한번 해보세요. 꼭 일주일 한번 해봐야 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일주일 했어요. 그 다음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했는데 어떤 주제에 대해서 더 봐야 되겠다. 메모할 거 아니겠어, 당연히. 예를 들어서 후방 굴절 요 공부를 했는데 미심쩍다라고 메모해 둔다 이거예요. 그죠? 메모했어요. 그러면 오전에 메모 하나, 오후, 저녁 이것만 했다 하더라도 자기 전이 중요해. 자기 전에 요거 하루 다이어리 확인하는 거예요. 아, 오늘 내가 뭐 했다. 그렇죠?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더 봐야 돼. 기록이 있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그거부터 먼저 할 거 아니겠어? 매일매일. 일주일만 해봐봐. 그러면 본인을 딱 구속하게 됩니다. 도망 못 간다 이거지.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뭘 했는데 글쎄 열심히 하긴 했는데 뭘 했는지 모르겠어. 딱 요거 하나만 제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끝내자 이거지. 근데 뭘 했냐 이거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주말 일요일날 오후에 한번 본다. 일주일. 그렇죠? 그래서 쭉 가봐. 이 사람이 시간 딴데 허투루 쓰는 법은 없다 이거지. 시간표, 장소까지 짜시고 매일 다이어리 해서 매일매일 확인해라 이거죠. 그래서 문제의식을 늘 갖고 있어. 내가 어디까지 공부하고 있고 어디가 더 해야 되겠고 요건 나중에 하기로 했고 하는 것들이 기록이 돼야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으로 넘어올게. 자, 경제학은요 반드시 수업 들을 때 어떻게 되죠? 노트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칠판에다 쭉 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제는 이론인데 이론을 서술, 말과 글로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함수로.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함수로 표시가 되고 그걸 그림으로 그리지 않습니까?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업이 진행되는 그 내용을 칠판에 쓰는 노트를 요걸 정확히 하셔가지고 집에 가서 복습할 때 요걸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겠지. 오늘 진행된 내용 요거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점법 교재 요거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진구 교수님 또 다른 교수님 책 원론으로 해당되는 부분을 한번 쭉 읽으셔야 돼. 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거지. 그 다음에 내가 매일 숙제 낼 건데 그 다음에 요거 다 한 다음에 숙제. 그쵸? 그럼 요건 그날 집에 가서 할 일이야. 그날 집에 가서 요거 할 일이고. 그 다음에 이거 나중에 두었다가 두고 일주일 오면서 복습해야 되겠죠. 그 시간표를 짜라 이거지.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 복습인데. 복습은 당일날 해야 돼. 경작 좋죠? 토요일날 오후에 아무 할 일 없죠, 여러분? 데이트 끊어. 1년 동안만 끊어. 걔하고. 1년 있다 만나자. 그래서 당일날, 근데 이 주말이라고 하는 거 참 이게, 그러니까 토요일날 오전에 열심히 하고 보상받고 싶죠. 주말인데. 일요일날. 그러다 보면 훅 지나가. 복습도 안 하고 뭘 배웠지? 그러니까 반드시. 그래서 시간표를 짜라 이거지. 그래서요. 공부 첫 단추를 잘 껴야 돼.
첫 일주일을 잘 보내면 1, 2월달 잘 보낸 것이고, 그러면 전체 이제 수험 생활이 제대로 시작이 되는 거죠. 대개 보면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처음에 이제 한 2주, 3주 오다가 사라져. 왜 안 오냐? 동영상으로 듣고 있어요. 그거 틀린 거예요, 그거는.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참 희한한 일이지. 수학료도 이게 더 비싼 거 아닌가? 이걸 해놓고 동광으로 돌렸대. 그럼 처음부터 동광으로 돌리든가. 그럼 공부 안 하겠다는 거죠, 그거. 하다 보니까 뭔가 힘들다는 거야. 포기죠. 그럼 그 다음 달, 한 두 달 놀다가 3월 달에 또 어떻게? 새로 한지 한다고, 새로 시작한다고. 그 짓 하다가 여름 되면, 더워. 가을 되면 문제 풀어야 되는데, 한 게 없는데 뭘 쓰냐고. 그러니까요, 1월 달부터 시작하셔야 돼. 아주 여러분들 칭찬합니다. 잘했어. 그래서 요대로 하는데, 그 대신 이거 아주 긴 승부야. 6과목을 한꺼번에 잘 써서, 그렇죠? 한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닌데, 근데 뭐 늘 하는 얘기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은 크게 결단하고 한 번은 크게 투자해야 될 시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이라고 생각하시고 1월달에 시작하셨으니까 같이 한번 잘 해보십시다. 제 얘기는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업 들을 때 먼저 노트를 정확히 해요. 근데 보면 속상한 친구들이 있어요. 노트 안 해. 팔짱 끼고 바라보고 있다. 왜 안 하십니까? 그러면 난 원래 노트하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뭐 내 마음속에는 공연한 시간 보내고 있다. 너는 몇 번 얘기하다가 반응이 없으면 더 이상 얘기하면 서로 실례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친구 관심이 이제 없고 지도 과목하고 멀어지는 거 그렇단 말이야. 반드시 수고해야 돼요. 쉽게 되겠어요. 그래서 처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제일 공부하는 게 우리가 참 이상한 일이잖아. 여러분 어릴 때 자전거 배웠죠? 스케이트 타는 거 배웠죠? 게임 다 배웠잖아. 중고등학교 때 스타크래프트 한번 게임 배웠으면 평생 안 잊어먹죠, 그거. 근데 도대체 이러면 공부는 왜 그런 거야, 이게? 경제학은 자전거 타는 것처럼 한 번만 배웠으면 평생 안 잊어먹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잊어먹지? 한번 생각해봐요. 휴대폰 매뉴얼대로 하게 되면 평생 안 잊어먹잖아요, 그거. 그죠? 어떻게 들어가서 접속하고 뭐 한다는 거 안 잊어먹어요? 근데 왜 공부만 꼭 잊어먹을까? 아무나 술 먹어도 집에는 찾아오는데 왜 몇 페이지에 뭐가 있는 것이 떠오르지 않을까? 이 비극을 어떻게 할까요? 이거요. 일상에서 하는 거, 술 먹고 집에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embodied technology, embodied knowledge란 말이에요. 몸에 체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체화된 기술이고 체화된 정보고 일상이야 그냥 내 몸에 배어 있다. 근데 공부는 어때? 이게 체화되어 있지 않다. 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임용 합격해서 선생님 되시면 그 과목에 관한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은. 그것에 대해서 체화된 그렇죠? 학습자고 그래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5개, 6개 과목을 체화, 흔히 뭐 체화 학습 그런 거 말도 많이 쓰잖아. 이거 되도록 노력해야 돼. 그럼 체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몸으로 해야 돼요. 공부는 야만적인 행위입니다. 그냥 쉽게 영화 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야만적이야? 동양문학 사서상경을 외울 때 그게 제일 좋은 학습법이라고요. 외우죠. 평생 안 잊어먹는다고. 그래서 주석만 붙이는 거라. 그죠? 노자 도덕경을 일단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각각의 그 글귀에 대해서 외우는 거 기본 텍스트는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의 견해가 그 밑에 주석으로 쭉 붙이게 되니까 평생 안 잊어먹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요거 하나만 제가 마지막에. 그러니까 경제학 한 번 들을 때 한 번 들으면 내가 이거 안 잊어먹는다.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2% 부족한 공부는 할 필요가 없어요. 뭐 똑바로 안 하고 제대로 안 해놓으니까 그냥 잊어먹는. 2% 부족이 그게 98% 제로야 그냥. 그래서 복습 과정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과정하고, 과정을 해서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3회독, 4회독 한다는 말이 몸에 밴다고 생각하고, 집중력을 가지고 꼭 하시도록. 이게 난 여러분들 볼 때 대단한 거예요. 6과목을 어떻게 그 전체 과정을 해서 쓰냐고. 그러면서 보면 이일 교수님 대단하죠. 그분은 전체를 다, 물론 이제 그만큼 관심 가지고 하시니까 그렇겠지만, 나보고 너 법하고 정치하고 뭐 사회문화 다 해봐라. 그러면 안 해. 못해. 그거 어떻게 해. 경제하기도 바쁜데. 근데 일 교수님 뭐예요, 그게. 그쵸. 10년, 20년 내공이고 체화되어 있는 결과다, 이거지. 그리고 우리는 시험 합격해야 되니까 일 교수님 될 수 없지만 내년부터 여러분 내가 현장에 가면 선생이 된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전략적으로 성실해야 돼. 무턱대고 성실해봐야 소용없지. 이 정도 잔소리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행이 될 때 여러분들이 요거 한 번 듣고 끝나는 일은 아니다. 내가 성실하게 복습하고 요것도 2번, 3번 해서 체화해서 아웃풋을 내고 합격한다. 그리고 공부 즐겁게 한다. 그러면 재밌잖아. 매일매일 했는데. 그렇죠? 아씨 오늘 했는데 또 다 잊어먹었고 재미없는데 그거가 아니다. 이거지. 네, 그래서 처음 시작을 좀 재밌게 해보도록 하십시다. 예. 제가 앞에 부분 좀 잔소리 말씀드렸고 그러면 다음 시간 잠깐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십시다.